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전 국토가 도박장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부 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되지 말고 자본가가 되거라 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말을 하고, 또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맨 발바닥이잖아요. 신발 신은 사람이 없어요. 처음 다 무주택자잖아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조금만 재력이 있으면 엄마 신발 사줘. 그게 이제 부동산 사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1억짜리가 있는 거 2억짜리고, 어떤 사람은 막 10억짜리 사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억짜리 사달라는 거 있고, 30억짜리 사달라는 거. 그거는 이제 다 각자 그렇게 처한 환경에 따라서 틀리다. 결국은 부모의 찬스를 쓰지를 않으면 출발점이 틀려져 버린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이 20대, 30대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온 분이 있어요. 20대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어머니는 다주택자죠. 그런데 그 다주택자도 1주택이 20억씩 넘어가는 다주택자면은 뭐 그래 재산 가치가 있네요. 종부세가 나오네요. 그런데 종부세가 100만 원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3주택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3주택자니까 투기꾼이다고 막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식이잖아요. 투기꾼 하면서, 아니 옛날에는 전부 다가 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금융검소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전부 다 월급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월급을 이렇게 평생 모으잖아요. 평생 모으면서 아끼고 해가지고 하나 모으고 또 두 개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나 불리고 두 개 불리고 이랬잖아요. 그걸 미덕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부 다 투기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끼고 1주택, 2주택, 3주택 했는데 그게 종부세가 100만 원도 안 나오는 3주택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1주택자는 아방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천 평의 토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1주택자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 누가 이게 선량한 소시민이냐 이거예요. 1주택자도 아방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움막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세를, 무주택자도요. 전세가 30억짜리 40억짜리 이런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그야말로 1억짜리 전세 아니면 5억짜리 전세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하게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벌어지니까 20대한테 물어봤어요. 20대 지금 성향이 어떠냐? 어떤 기류의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물어봤더니 포기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취직에 대한 포기, 그리고 집 사는 것에 대한 포기, 결혼에 대한 포기,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 낳는 것에 대한 포기. 그러니까 이게 3포 세세가 아니라 4포, 5포, 6포가 이렇게 계속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 포기 세대한테 전부 다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적금 넣은 거 깨트려 버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으로 퍼주고, 퍼받고, 막 이런 게 아닙니까? 뭐 군대 어디 제대하면 뭐 3천만 원씩 주겠다. 뭐 어디 뭐 저 여행을 다니게끔 1억 원을 주겠다. 20년에 뭐 1억 원씩 주고 뭐 하겠다. 막, 아니 이게 세금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인 것처럼 선심 쓰기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이렇게 남발하고 퍼주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 그 빚이 늘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모든 과부하를 20대, 30대가 지금 받아야 된다 이거죠. 노령 인구는 엄청 늘어나고 일본보다 지금 더 늘어나는 추세로 이렇게 가게 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청년 몇 명이 뭐 4명이서 뭐 노인 한 명을 모셔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는 80대는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20대, 30대 그 사람들은 연금이라도 받고 살란지 모른다. 그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빚만 잔뜩 져가지고 평생을 개미처럼 일어가지고 그 앞선 세대들이 지어놓은 빚을 갚는데 이제 인생을 허비해야 된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20대, 30대가 지금 뭐 화를 안 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뭐 주장을 해봐야 무슨 힘이 있어 하면서 무기력해져 버리니까 더 포기 세대가 돼버린다. 이런 거기에서 이제 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연끌을 하잖아요. 연끌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끌한다는 거는 두 가지 심리잖아요. 내가 지금 이때 이 주택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시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끌하더라도 투자 비용에 비해서 분명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소득을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근저에는 다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죠. 그런데 빚을 져가지고 그게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든지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포기가 아니라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그 리스크에 대해서 밤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 초조 불안 세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시세 차익이 조금 난다 한들 그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생명의 에너지 달아진 거에 비하면은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돈으로 치부할 수가 없죠. 생명이라는 거는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젊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까지 뭐 내가 조금 달아지기 일어서니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집값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이 더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죠. 20대, 30대는 사다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제 세대 저만 해도 없는 집안에서는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됐다 이거예요. 그래도 뭐 자격증을 따기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공부를 해서 성공한다는 그 생각을 20대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공부도요, 부모 찬스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학벌이 샥 위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제가 80년대에 이제 그 군대 80년대 후반에 군대 갔다가 90년 초반에 오니까 학벌이 대학원 학벌에서 갑자기 또 박사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박사까지 올라가면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또 이제 계속 상승이 되고 위로 박박사까지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유치원 때부터 막 이렇게 어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영어만 공부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뭐 제2 외국어도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뭐 또 그 다음에는 컴퓨터 코딩까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별 경쟁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20대가 다 포기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공부로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잘 봐가지고 뭐가 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일렬로 딱 세워놓으면은 서로가 공정이라도 하죠. 그리고 시험 성적이 공개가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가는지를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게 무슨 뭐 복잡한 난수표 해도 가듯이 가는 거고 로스쿨 가고 뭐가 변호사 때도 뭐가 뭐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성적이 돼가지고 공개가 되고 뭐 인성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 공기업 취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가 다 20대가 뭔가가 이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절벽이 되고 뭐 더 이상 보충해주는 경제활동 인구가 없으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간들 그게 집값이 올라가지겠냐 이거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다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집을 사고 있냐 이거요. 그러면 다주택자 100채라도 사고 200채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뭐 있는 대로 딱 끌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있는 대로 사야죠. 그러면은 떼부자 되니까. 근데 자기는 안 사고 남한테는 이게 집값 올라가니까 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집값이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도대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 이거요. 20대가 그렇게 포기되고 포기세대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잘 돌아가겠느냐 이겁니다. 자꾸 상대를 아쉽게 해가지고 내가 대우받는다.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상대를 험담하고 시기하고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어떤 우쭐한 기분을 낸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20대, 30대를 어렵게 살게끔 만들어 놓고 40대, 50대, 60대가 뭐 잘 산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집값이 올라가면 안 되죠. 이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재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막 떠들썩 하잖아요. 거기에 뭐 20억,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시세 차익을 보리라 하면서 막 거기에 달라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투기다 이거예요. 투기. 결국은. 그런데 투기를 조장을 하고 용인을 하고 자꾸 부추기는 세상이 돼버렸다 거 아닙니까?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근로소득으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루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아이고 저 바보같이 사네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이 가치가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고 전도몽상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맨날 자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한 방을 노리는잖아요.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도박장화 됐다 이거예요. 사고방식들이 한 큐를 노린다. 한 방에 그냥 역전을 내버린다. 막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뭐 언론을 쓰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전부 다 보면 뭐 누가 한 방에 역전했다 하더라.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300배 해가지고 몇백억 팔고 파이어족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을 때려쳤다 하더라. 그럼 일 없이 그러면 몇십 년을 살면은 그게 제대로 사라지겠냐 이거. 일 없이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돈 하게끔 왜 이렇게 몰아가느냐 이거예요. 사고방식들이.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2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내 돈이 아닌 거, 결국은 이게 내 돈이 아니대, 그래요. 내 돈이. 내가 이게 모아놓은 것이 전부 다 내 돈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일단 국가가 가지고 가잖아요. 국가가 가지고 가는 게 최소 50%, 죽음의 길목에서 가지고 가는 게 50%고, 그 이상 75%까지 충분히 가지고 간다 이거죠. 증여세까지 부과하고, 또 가산세 부과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야, 참 힘들다. 집값이 그렇게 안 내려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왜 이런 허구,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주관적인 심리가 자꾸 들어가게끔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막고 그 고무풍선에다 팍 불어가지고 풍선 부풀려 놓고 있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이걸 풍선을 계속 불고 있는 거 입으로 집값 떨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기 세대가 그거를 하냐 이거죠. 아니죠. 정책을 피는 사람들,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자본을 번다 막 그런 사람들이 뭔가가 숨어있는 그 배후에 이상한 그림자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누군가가 왜 그렇게 바람을 불고 있느냐, 그런 느낌도 든다 이겁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폭락을 걱정한다 하지만 집값이 그렇게 폭락이 되지는 않는데, 비트코인은 폭락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떨어뜨려야죠. 그런데 지금 이맘때쯤 되면은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벌써 이제 세금 정책에 대해서 전략이 나오고
막 이렇게 정책이 나와가지고 정책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지금 뭔가가 앞장서 가지고 뭐를 막 정책 대결을 하고 뭐를 해줘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퍼주겠다는 막 이런 말밖에 없잖아요. 20대를 내 편으로 잡아라. 그 표 하나가 아쉬우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3천만 원 주겠다, 뭐 1,000만 원 주겠다, 막 1억 원씩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가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다 이제 공짜 심리가 근저에 딱 배어 있어 가지고 안 주면은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서로가 덜 주느냐 더 주느냐 그 싸움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도 보면은 나쁜 사람이냐 덜 나쁜 사람이냐 그 경쟁하고 있듯이 그렇게 비아냥 비꼬듯이 지금 그런 식의 이제 비아냥을 받을 만하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 국토가 왜 이렇게 도박장화 되는지 참 그걸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내죠.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제 상속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또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것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려면 죽는 것도 죽는 타이밍을 잘 살펴야 돼요. 죽을 타이밍을 본인이 잘 골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안 되면 운이라도 줘야 되고 명이란 게 사람 건강하고 틀리다잖아요. 오늘도 아까 저녁 먹으면서 이제 가까운 어떤 분이 이제 잠자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악 그 뭐 히말리아까지 가시고 뭐 이런 아주 건강에 대해서 자신을 가졌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병치레 안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호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명이라는 거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돌아가시면 세금 더 내야 되고 어느 타이밍이면은 또 덜 내는 거고 똑같은 재산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필요하다. 평가의 문제하고요. 통계의 문제점을 분명히 거기에 고쳐야 된다. 통계에다 허수를 넣는 거 그거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에다가 허수 넣는 거 막아야 됩니다. 주관적인 그걸 평가를 하는 걸 그걸 막아야 돼요. 객관화가 돼야 돼. 뭐뭐 그리고 뭐뭐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세법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뭐뭐 하는 경우는 당연히 뭐뭐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유산매매 사례가액 있잖아요. 아니 남이 어떻게 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심리에 의해 가지고 파는 것들인데 그거 어떻게 해서 객관화 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를 가지고 전부 다 허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화 시켜 가지고 이 안에서 골라내게끔 한다 이겁니다. 세무 공무원도 실제로 유사매매 사례가 당신이 당신이 세무 공무원 하다가 나와가지고 세무사 하면 당신이 그러면 유사매매 사례가에 제대로 뽑아가지고 신고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없는 거를 납세자한테 강요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산세는 안 매기잖아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만일 뭐 세금에 관한 정책을 한다. 그러면 첫째 부동산 투기 부분에서 명의 이를 가지고 숨겨놓고 하는 그 정책자들 그리고 그 내부 거래자들 이 사람들은 100% 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의 문제 이거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세법 개정 함부로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만일 상대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정책 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통을 줬는데 본인들은 뒤에서 내로남불하고 있었다. 그 내로남불 세력이 존재했다. 그거는 완전히 초전박살 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